네, 2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2차시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오디오 링구얼리즘까지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지난주에 여러분들 공부한 그 내용을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그때 우리가 휴먼 러닝 파트에서 이 학습 내용, 학습 이론을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배웠어요. 그쵸? 첫 번째가 이제 behavioralism 학습을 했고요. 그리고 그 cognitive stance에서 학습 이론을 좀 설명을 했었고, 또 하나는 이제 constructivism에서 이제 학습 이론을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 그 휴먼 러닝의 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이 어떻게 language learning 이론에 어플라이가 됐는지를 지난 1차 시에서 공부를 했고 또 오늘 2차 시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시에 공부했던 그 몇 가지 교수법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grammar translation approach가 있었고 그 다음에 audio lingualism, 그 다음에 direct approach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grammar translation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이론적 그 학습 이론에 기반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오디오 링구얼리즘 같은 경우는 2가지 중요한 학습 이론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언어학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는 이제 학습 이론에서 나온 비헤이비얼리즘이 들어간 언어 language teaching method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들은 이제 지난 시간에 나왔던 오디오 링구얼리즘에 반해서 나온 학습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것이 이제 cognitive code learning이에요. 그래서 오디오 링구얼리즘까지는 우리가 언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언어 language teaching하고 language learning에 있어서 고려한 부분들이 인간의 행동에 좀 집중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학습을 잘 할 수 있을까, 티칭을 잘 해서 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살펴봤다면 오디오 링구얼리즘에서 본 그 언어 인간의 행위보다는 이제 좀 더 인간의 인지적인 능력에 좀 초점을 좀 맞춘 교수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학습 이론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비헤이비얼리즘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카그니티브 스탠스에서 나온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좀 초점을 준 학습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카그니티브 코드 러닝은 학습을 어디에 포커스를 둔 거냐면 meaningful learning에 포커스를 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는 학습이 바로 language acquisition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게 그 어시벨이 주장한 내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휴먼 러닝에 나왔던 그 커그니티브 스탠스에서 중요하게 본 meaningful learning이 들어간 학습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커그니티브 코드 러닝에서는 의미 있는 학습법에 좀 초점을 둔 학습법이었고 따라서 학생들에게 의미 있어야 되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기반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가르치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에서부터 모르고 있는 내용으로 그래서 모든 인스트럭션이 move from the unknown to the unknown 그래서 알고 있는 것에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티칭을 하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학습 목표는 그 네이티브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만큼의 능력을 똑같이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자.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많은 양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법적인 지식도 사람 인간의 인지 능력을 고려해서 그 단계에 맞게 문법도 티칭을 하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교수법이었습니다. 이 교수법에서는 그 creative use of language, 인간의 어떤 그 인지적인 능력을 존중해서 언어를 가지고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허용을 했고요. 문법 같은 경우는 overtly explained, 아주 자세하게
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cognitive classroom 안에서 충분히 문법적인 것을 논의를 하고 그 논의를 통해서 학생들이 문법적인 지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교수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cognitive code learning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meaningful learning이었다. 우리 human learning에서 말씀드렸던 히빌이 주장한 meaningful learning에 포커스를 둔 학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교수법은 그 어디오링구얼리즘과는 달리 어디오링구얼리즘에서는 학습자의 어떤 행위에 포커스를 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자극과 반응이 반복되는 해서 계속 모방을 하고 그 반응이 계속 반복한 repetition에 포커스를 둔 것이라면 이 cognitive code learning은 어떤 일정한 문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기존에 알고 있는 문법을 토대로 또 다른 새로운 문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알지 못하는 것에서 이르기까지 계속 이렇게 차곡차곡 가르치는 이렇게 의미 있는 학습에 포커스를 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법적인 부분에서 너무나 많이 치중을 하고 있다라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학습법은 이 direct method 있었죠. 직접 교수법. 직접 교수법의 어떤 내용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와서 가르치는 방법이었는데요.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이제 TPR이에요. 이 TPR은 Total Physical Response 해서 여러분 크라센 어프로치 기억나시죠? 크라센 어프로치는 크라센의 그 마니투어 모델 한번 설명을 했었잖아요. 크라센의 마니투어 모델은 first language와 second language acquisition은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second language acquisition을 하기 위해서는 first language acquisition처럼 가르치면 충분히 second language도 first language처럼 충분히 acquire가 가능하다. 이런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TPR은 그 first language와 second language를 유사하게 보고 그처럼 가르치자라고 주장한 그 학자들을 통해서 나온 교수법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어셔가 있는데 이 어셔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Children in learning their first language appear to do a lot of listening before they speak. 아이들이 first language를 acquisition 하는 것을 보니까 말하기 전에 많이 듣더라. 그것처럼 가르치자 이거예요. And that their listening is accompanied by physical response. 그리고 그들이 많이 듣고 본인들이 아기들이 들은 것을 이해한다라는 것을 뭘로 표시를 하냐면 보통 physical response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가서 우리 애기 저것 좀 가지고 와, 뭐 우유병 가지고 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유병 네 알겠어요 하고 레스폰스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가서 우유병을 가지고 와서 엄마한테 준단 말이야. 장난감을 정리를 해야지. 그러면은 알겠어요. 중요할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듣고 그 듣는 것을 본인이 알았다라는 understanding을 뭘로 표시하냐면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response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처럼 우리도 second language도 가르치자 이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많이 인풋을 주고 그 인풋에 대한 리스폰스를 이해했다는 것을 리스폰스를 피지컬로 보여주게끔 하자. 그래서 선생님들은 굉장히 많은 oral command를 해요. command라는 건 명령이지. Stand up, listen carefully, raise your left hand, sit down. 이런 식의 명령을 계속한단 말이야. 이런 명령을 하고 이 명령을 아이들이 수행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게끔 하는 방법이 바로 TPR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치원에서 애기들이 가장 많이 하는 노래 뭐 있어? Head and shoulder, knees and toe, knees and toe 막 이러면서 막 몸으로 막 하는 율동과 함께하는 노래 이런 거 있죠? 그게 바로 다 TPR을 접목한 교수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students do a lot of listening.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 listening을 하고요. And lots of acting. 듣고 몸으로 표현하는 acting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스트레스 프리 메서드라고 해요. 그래서 다 같이 막 움직이면서 하니까 스트레스가 훨씬 덜 하고요. 그래서 교사는 디렉터의 역할을 하고 학생들은 그 디렉팅 교사가 지시하는 것에 따라 행동하는 액터의 역할을 하는 교수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교수법 학습법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비기닝 레벨에서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비기닝 레벨에서 가장 적절한 교수법이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제 어드밴스 레벨에서는 계속 듣기만 할 수 없잖아요. 많이 쓰고 읽고 말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드밴스 레벨에서는 적절치 못한 교수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왜냐면 그게 리딩과 라이팅 액티비티가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액팅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가 정말로 잘 이해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왜냐면 다 그룹 액티비티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친구가 오른손 들었기 때문에 나도 오른손 듣는 거고, 이 친구가 옆에서 sit down 했을 때 앉으니까 나도 앉는 거고, 이 친구가 정말로 이해를 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accuracy에 대한 empathys가 적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나는 어프로치는 natural approach. 이 natural approach는 TPR처럼 comprehension에 포커스를 둔 어프로치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가장 기본적인 그 커뮤니케이션에 포커스를 둔 어프로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대화 중심의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교수하는 학습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내추럴 어프로치가 이 크라센의 마들의 중심을 둔 교수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comprehensible input이에요. 그래서 인풋을 많이 주자. 그런데 인풋이 comprehensible input, 학생들의 레벨보다는 조금 더 높은, 조금 더 챌린징한 인풋을 많이 주자라고 하는 크라센의 comprehensible input을 가지고 온 교수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크라센이 주장한 게 뭐냐면 랭귀지 애퀴지션은 우리가 first language acquisition하고 똑같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듣기만 하더라. 그리고 나서는 단어 한마디 하더라. 그 다음에는 two syllable을 말하더라. 그 다음에 three syllable을 말하더라. 그 다음에는 sentence로 얘기하더라. 그 다음엔 좀 길게 얘기하더라. 이런 식의 first language acquisition과 같은 프로시저로 가르치자 이거예요. 그래서 second language acquisition도 스테이지가 세 가지 스테이지로 간다. pre-production, early production, extended production. 그래서 pre-production에서는 listening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production 전 단계야.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아이가 말을 하려고 해도 교사가 말을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는 충분히 인풋만 주자. 그리고 인풋이 돼서 understanding이 되면 early production으로 넘어가서 이 단계에서는 한 단어, 두 단어 이 정도의 아주 short sentence 이런 단어로 early production이 되고 이 단계가 잘 되면 그 다음에 extended production 스테이지로 넘어가서 좀 더 긴 대화를 할 수 있는 티칭을 하자. 그래서 크라센이 주장한 것은 언어 학습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자연스럽게 pre-production, early production, extended production 스테이지별로 다르게 가르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correction을 절대 해주지 말자라고 그랬어요. 아이가 틀려도 절대로 correction 해주지 말자. 왜냐? 모국어 습득할 때 아이가 틀렸다고 해서 엄마가 막 교정해주냐? 그렇지 않다. 자연스럽게 본인이 틀린 거 학습해가면서 학습이 된다. 따라서 correction은 해주지 말자. 코렉션을 해주게 되면 아이들의 모티베이션이 꺾이게 되고 애티튜드가 부정적으로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코렉션은 네거티브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response in both in L1 and L2 target language를 사용해도 되고요. first language 사용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natural approach에서는 학생들의 motivation, attitude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크라센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affective filter hypothesis.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랭귀지 애퀴지션을 하는 데 있어서 필터가 있단 말이야. 이 필터가 높으면 인풋이 통과가 안 난다고 그랬죠. 필터를 최대한 낮춰줘야 돼. 그래야지 인풋이 통과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필터에서 있어서 모티베이션이 낮으면 필터가 높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티베이션이 충분히 높아야 돼. 애티튜드도 긍정적이어야 돼. 이니비션 낮아야 돼요. 앵자이티 낮아야 돼. 그래야지만이 L1이 L2가 L2의 인풋이 통과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하는 리스폰스는 L1이어도 돼. 학생들의 모티베이션이 높아질 수 있다면, 학생들이 앵자이티를 낮출 수 있다면 L1이어도 된단 말이에요. L2여도 되고. Okay? And key to comprehension and oral production is acquisition of vocabulary. vocabulary가 가장 중심이 돼요. 왜냐면 여기에서는 이 natural approach에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listening이란 말이야. 그렇죠? 이해하고 understanding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짧은 단어에 짧은 문장에 oral production을 할 수 있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단어 중심으로 교수를 많이 하게 되고 이 단어 중심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좀 전에 공부했던 TPR이 이 natural approach에서 사용된 교수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natural approach의 또 단점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많이 comprehensible input에 좀 너무나 많이 강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피드백 자체가 correction이 negative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피드백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humanistic approach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휴먼 러닝에서 나온 audio lingualism I'm sorry. 뭐였죠? behavioralism, 그쵸? behavioralism에서는 인간의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두었단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면 cognitivism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어시블은 인간의 인지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meaningful learning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constructivism이죠. constructivism에서는 인간의 affection에 더 포커스를 둔 거야. 인간의 정의적인 측면을 더 포커스를 두었단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들이 바로 인간의 정의적인 측면에 더 포커스를 둔 교수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인간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언어 학습에 있어서 인본주의적인, 인간주의인 교수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CLR이에요. CLR은 그 Community Language Learning 해서 인간의 언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커뮤니티 중심으로 가르치자 이거야. 그래서 클래스로 보지 말고 그룹으로 보자. language learner는 어떤 그룹 멤버로 보지 클래스 안에 있는 학생들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커뮤니티가 발전하려면 어때요? 서로 도와야 되죠. 그죠? 이 커뮤니티 CLL은 그룹 멤버가 서로 도와주는 이런 분위기에서 공부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도 돕고 학생도 돕고 서로 도와주는 커뮤니티의 성격을 가진 교수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교수법들을 어떻게 가르친다라는 것까지 자세히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언어학습 이론이 이 심리학 이론이 들어와서 언어학습 이론이 발전되었는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CLL은 우리가 그 컨스트럭티비즘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인간의 감정을 고려한 교수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앵자이티를 낮춰주고 그죠? 뭘 통해서 warm and supportive community를 통해서 anxiety를 낮춘 교수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contextualize 되고 personalize 된 교수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법 교육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서제스피디아인데 이 서제스피디아는 CLL보다 조금 더 인간의 정의적인 측면을 더 고려한 교수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라자노브는 이렇게 얘기를 해. Human brain could process
great quantity of material of given the right condition for learning. 학습에서 right condition, 아주 합당한 좋은 컨디션만 제공을 해주면 인간의 뇌는 엄청난 양의 material을 프로세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학습량이 이만큼이 있어. 학습량이 이만큼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그럼 이만큼의 학습량을 내가 다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학습하는 컨디션이 막 여기가 너무 춥고 막 여기에서 있는 컨디션이 내가 적절치가 않아. 그러면은 내가 학습해야 될 학습량을 다 학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학습 환경이 굉장히 좋아. 바로크 음악 틀어주란 얘기예요. 바로크 음악을 틀어주면 굉장히 우리의 그 컨디션이 이 브레인 컨디션이 릴렉스가 된대요. 그래서 릴렉스된 상태에서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너무나 막 인텐스한 컨디션보다는 이 릴렉스된 컨디션에서 이런 집중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크 음악 틀어주고 의자도 소프트하고 컴포터블한 의자에 앉으면 릴렉스된 상태에서 의식 상태가 훨씬 더 집중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제스피디아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 거야. 우리가 학습량은 어떤 학습량을 얼마만큼의 학습량을 주더라도 다 학습할 수 있다. 어떻게 되면 우리가 comfortable하고 relaxed된 concentration이 가능한 환경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학습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이제 라자누브의 서제스피디아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not practical. 실제 이게 가능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고요.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silent way예요. 이 silent way는 서제스피디아보다 더 인간 중심적인 거야. 서제스피디아까지는 우리 CLL에서는 카운셀링처럼 교사가 충분히 카운셀링을 해주고 커뮤니티처럼 만들어주는 것이고 우리 그 다음에 나온 서제스피디아는 충분히 릴렉스된 환경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양도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그거고요. 사일런트 웨이는 뭐냐면 학생을 무조건 존중해 주는 거야. 학생은 할 수 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학생한테 모든 라이트를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최대한 사일런트 해줘야 된다는 거야. 교사가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프로블럼 학생이 발견하게끔 하라는 거야. 그래서 discovery learning procedure라고 해요. 학생이 문제 발견해서 solving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다 누가 하는 것이냐면 학생이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매우 인덕티브한 프로세스를 가져요. 교사가 막 나서서 이거 하자, 다음엔 이거 하자 전혀 하지 않아요. 교사는 뒷짐지고 있어. 학생들이 문제 찾고 문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silent way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independence, 독립성, autonomy, 자율성, and responsibility, 책임감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수법이 바로 silent way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역할은 뭐냐면 stimulator예요. 자극만 해주면 돼. 이런 거 하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거 하면 잘 되지 않을까? 라고 학생들한테 자극만 해주면 돼. 그리고 학생들이 거기 안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점을 찾아가는 교수법이 바로 silent way예요.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workout 해야 돼. 그리고 교사는 최대한 턱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교수법은 요즘 가장 많이 각광받는 교수법인데요. 학생들한테 autonomy를 최대한 주는 거죠. 학생들한테 자율권을 최대한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진짜 성격이 그렇지 못해서 그걸 못 따라가는 학생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바로 too inductive하다. 너무나 귀납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이에요. CLT, 의사소통 교수법인데요. 지금 모든 교과서라든지 교재들이 다 CLT에 포커스를 두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CLT는
우리가 교수법만 막 연구를 하다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우리는 이제 언어 학습법, 우리 언어 습득 이런 이론에서 나온 그 교수법들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CLT는 기존에 우리가 그 grammar translation부터 audio lingualism, direct approach, 그 다음에 지금 좀 전에 나왔던 CLL, Suggestpedia, Soundway 이런 거기서 나왔던 여러 가지 교수법들을 다 믹스해서 가장 좋은 부분들만 가져온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교수법이다, method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접근법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어요. 언어 습득을 하는 데 있어서, 언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접근을 한다라는 어떤 접근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커뮤니케이티브 컴피턴스에 포커스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 커뮤니케이티브 컴피턴스라는 것은 의사소통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능력 중에서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언어적인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뭐 문법적인 지식, 활용론적인 지식, 음성학적인 지식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통괄해서 다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정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을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방식으로 가르치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언어적인 기능 두 가지 모두에 포커스를 둔 교수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CLT는 의미 중요해요. 자, 이거 의미 아까 어디에서 나왔었어요? 그죠? 의미. CLL, 그치. 우리가 커그니티즘에 포커스를 두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의 인지 능력에 포커스를 두고 인간의 인지 능력 중에서 알고 있는 것에서 모르는 것으로 이렇게 학습을 이렇게 옮겨가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 CLT에서 그대로 들어오고요. contextualization, 그 맥락화된 방식으로 가르쳐줘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아까 나왔던 거예요. 우리 컨텍스트 안에서 이 컨텍스트에 맞는 내용으로 가르쳐줘야 된다. 그 다음에 encourage learners to communicate from the beginning of instruction and to negotiate meanings through interaction. interaction을 통해서 의미를 협상하는 방식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의미 중심이었고 또 한 가지 interaction을 통해서 이 의미를 찾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sequencing material by content, function, and meaning. 의미, 그리고 기능, 그리고 내용 이런 것을 통해서 그 sequencing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material을. 그러니까 한 가지에만 포커스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텐트와 펑션과 미닝이 골고루 들어가고 그것이 그 계속해서 연결돼서 연계성 있게 티칭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네이티브 랭귀지도 사용하십시오. 이거예요. 우리 좀 전에 나온 것처럼 그 인간의 모티베이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의적인 측면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모티베이션도 꺾여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이티브 랭귀지 필요하다면 사용하십시오라는 거고요. Activity by learner styles and preference. 인간 그 학습자의 스타일과 선호도에 맞게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individualized teaching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Fluency and acceptance of use of language is the goal. 그리고 이 CLT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accuracy가 아니라 fluency다. 그러니까 너무나 정확한 거에만 포커스를 두는 behavioralism에서 정확성에만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fluency, 유창성에 그리고 acceptable, appropriate 너무나 정확하지 않더라도 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언어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CLT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 곳에 포커스를 둔 티칭이 아니에요. 이 CLT는
기존의 예전에서부터 GM부터 Grammar Translation부터 Silent Way까지 여러 가지 교수법들이 있는데 그 교수법들이 다 밍글해서 좋은 것들이 다 들어온 접근법, 언어 학습을 위한 접근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포커스를 두고요. 타스크, 과업 중심으로 가르쳐요. 어떤 내용을 아까 디스커버리 러닝 나왔었죠. 그죠? 어떤 과업을 주고 그 과업을 실제로 스스로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과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수법이고요. 그 다음에 meaningful links, 의미 중심의 교수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CLT는 의사소통을 해야만 하는 그 커뮤니케이티브 컴피턴스가 목표고,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 러닝을 통해서 과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미 있는 내용으로 meaningfulness에 포커스를 둔 학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교수법은 매우 플렉서블해요. 뭐에 따라서 학습자의 스타일, 학습자의 needs, 학습자의 preference에 따라서 매우 플렉서블하게 가는 교수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그 CLT라는 것은 GM부터 Grammar Translation부터 Silent Way까지 나온 여러 가지 교수법들을 다 합쳐놓고 그 좋은 내용들, Communication, Task, Meaningfulness 이런 모든 것에 다 중점을 둔 교수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GM부터 Silent Way까지 나온 교수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학습했던 Human Learning, 학습 이론에 나왔던 심리학 이론들이 들어와서 교수법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비헤이비얼리즘이 영향을 미친 교수법이 있었고, 커그니티비즘이 영향을 미친 교수법이 있었고, 컨스트럭티비즘이 영향을 미친 교수법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다 그 몇 가지 교수법들이 있었고, 그런 영향을 받은 교수법들이 모두 영향을 미쳐서 나온 교수법이 바로 CLT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